미래의 글로벌 언어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10년 후면 한국어가 세계를 주도할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실 텐데요. 이 이야기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언어학 특강에서 나온 언어학자의 강의 내용입니다. 강의실에 모인 수강생들은 처음엔 모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지만 강의가 끝났을 때 학생들의 얼굴은 완전히 충격 먹은 표정이었죠. 과연 강의실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대학에서 응용 언어학을 연구하는 마이클 브릿지 교수입니다. 지난 25년간 세계 각국의 언어 변화와 그 미래 가치를 연구해 왔습니다.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온 학생들에게 특별한 언어학 특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강의실에는 언어학, 국제경영학,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미래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야심찬 학생들이었습니다. 저는 강단에 서서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위해 어떤 언어를 배워야 할까요? 학생들은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먼저 중국에서 온 리밍이 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중국어입니다. 14억의 인구와 세계 2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중국어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마리아가 이어 말했습니다. 스페인어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전 세계 4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남미 시장의 성장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아랍어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중동의 석유 자원과 이슬람 문화권의 영향력을 고려하면 반드시 배워야 할 언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모하메드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학생들의 의견을 경청하다가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한국어는 어떨까요? 강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소피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한국어라고요? 교수님, 진지한 제안이신가요? 다른 학생들도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독일 출신의 한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어는 너무 어렵지 않나요? 문법도 복잡하고 존댓말 체계도 있고 실용적인 면에서 과연 배울 가치가 있을까요? 맞아요. 굳이 배울 필요가 있을까요? 이탈리아에서 온 마르코가 덧붙였습니다. 미국 학생 제시카도 의견을 보탰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은 인정하지만 한국어는 결국 한국에서만 쓰이는 지역 언어 아닌가요? 영어나 중국어처럼 국제어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강의실에서는 작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관심 없는 주제라고 생각했는지 스마트폰을 보면서 딴짓을 하려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반응을 예상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한국어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강의를 통해 그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뀔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중국어를 배우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신가요? 제가 던진 질문에 학생들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리젠테이션 화면을 켰습니다. 첫 화면에는 삼성, 현대, LG와 같은 한국의 글로벌 기업들의 로고와 보면 알 수 있는 한국 회사의 제품들을 띄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 TV, 가전제품들의 상당수가 한국 기업의 제품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방위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시선이 화면으로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AI, 로봇공학, 메타버스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아니 10년 후에는 한국의 기술력은 세계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이 넘어가면서 이번에는 BTS 같은 K-팝 스타들, 오징어 게임, 기생충과 같은 글로벌 히트 콘텐츠 화면과 넷플릭스의 K-드라마 순위 차트를 나타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5천만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이는 단순한 문화적 호기심을 넘어선 현상입니다. 한국어는 이제 글로벌 비즈니스와 문화를 이해하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은 더 이상 한국어를 단순한 지역 언어로 바라보지 않는 듯 했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음 설명을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그들의 마음속에는 과연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한글의 과학성과 우수성을 보여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어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제가 보여드릴 내용은 여러분을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세종대왕의 초상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아시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개를 저었지만 K드라마 팬이라고 했던 브라질 학생 마리아나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중세시대인 조선의 왕으로 보입니다. 넷플릭스 한국 역사 드라마에 많이 나온 듯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조선의 왕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세종대왕입니다. 1400년대 중반 과학적 원리에 기반을 둔 새로운 문자 체계를 이분께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글, 한글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한글의 기본 자음과 모음이 나타났고 그 옆에는 각 글자가 만들어진 과학적 원리를 보여주는 도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자는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발전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철저한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전 세계 문자 체계 중에서 이러한 경우는 한글이 유일합니다. 저는 기역, 니은, 미음 같은 자음들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사람의 발음 기관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가 윗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입술이 닫히는 모양을 본뜬 것입니다. 독일 출신의 한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글자 모양 자체가 발음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모음 체계입니다. 저는 아이오에오 등의 기본 모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의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상징하는 세 가지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동양 철학의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놀랍도록 체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 학생 에밀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매사추세츠 공과대학에서 한글에 대해 연구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결과는 어땠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MIT의 연구진은 한글을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인 문자 체계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영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 교수도 한글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 중 가장 완벽한 문자라고 극찬했습니다. 프랑스 학생 소피가 궁금증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글을 배우는데 얼마나 걸리나요? 놀라지 마세요. 기본적인 한글은 하루 만에 배울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외국인들이 단 몇 시간 만에 한글을 읽을 수 있게 됩니다. 강의실에서 놀라는 탄성이 들렸습니다. 처음에 한국어가 너무 어렵다고 했던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글의 실용성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맥도날드라는 단어가 여러 나라의 문자로 표기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영어의 맥도날드의 발음 기호는 믹, 도, 나알드가 필요하고 일본어로는 마쿠도나루도, 중국어로는 마이당나오로 표기됩니다. 하지만 한글은 맥도날드로 원음에 가장 가깝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중국 학생 리밍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우리 한자는 뜻은 표현할 수 있지만 정확한 발음을 표현하기는 어려워요. 맞습니다. 한글은 세계 어떤 언어의 발음도 거의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 발음의 90% 이상을 한글로 표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어서 저는 AI 시대에서의 한글의 가치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디지털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중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 완벽한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어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둘째, 음소 문자이면서도 모아쓰기가 가능해 시각적 효율성이 뛰어납니다. 미국 학생 제시카가 궁금증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IT 업계에서도 한글이 중요하게 여겨지나요? 물론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주요 기업들이 한국어 가능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은 한국의 IT 기술과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어 능력을 가진 인재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어를 단순한 지역 언어로 여기던 학생들이 이제는 그 과학성과 실용성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한글에 대해 검색하는 학생들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류 문자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설계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은 디지털 시대에 더욱 큰 가치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국어를 어렵고 배우기 힘든 언어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표정에서는 호기심과 도전 의식이 엿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어를 배워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실질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학생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며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실리콘밸리의 주요 채용 공고 페이지였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 가능자 우대, 한국어 필수 같은 문구가 포함된 채용 공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진 인재를 찾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학생 켄지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 때문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삼성과 LG가 애플의 주요 부품 공급업체라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관찰입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각종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세계 시장 점유율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OLED 디스플레이 시장의 90%,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40% 이상을 한국 기업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애플, 구글, 테슬라와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러한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미국 학생 마이클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결국 통역이나 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답했습니다. 비즈니스에서 진정한 소통은 단순한 언어 통역을 넘어섭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네이버와 카카오의 AI 기술 발전 현황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한국은 AI 기술 발전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와 음성 인식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기술 개발 과정에서 한국어의 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학생들의 표정이 궁금증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구조는 AI 학습에 매우 효율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AI 기업들이 한국의 언어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독일 학생 한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한국어를 배우면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새로운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구사자를 찾는 분야는 크게 5가지입니다. IT 테크놀로지, 문화 콘텐츠 산업, 국제무역, 교육, 그리고 관광 서비스 산업입니다. 이어서 저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넷플릭스의 한국 콘텐츠 제작팀, 구글의 한국 AI 연구소, 테슬라의 한국 배터리 개발 파트너십 등 실제 업무 현장의 모습들이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입니다. 저는 한국의 유니콘 기업들을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쿠팡, 토스, 당근마켓과 같은 기업들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학생 소피가 궁금증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한국은 외국인들이 정착하기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과거에는 그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외국인 지원 제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띄웠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250만 명 이상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적극적인 글로벌 인재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IT,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한 특별 비자 제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인터뷰 영상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발달된 인프라, 안전한 사회 환경, 역동적인 비즈니스 문화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새로운 기회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죠.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언어 습득을 넘어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 한국어를 의심스러워하던 학생들의 눈빛에서 이제는 확신이 보였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노트북으로 한국어 학습 방법을 검색하고 있었고, 일부는 이미 한국어 앱을 다운로드 받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 한국어 학습자 수의 증가 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문화적 관심을 넘어선 현상입니다. 이제 한국어는 글로벌 비즈니스와 기술 혁신을 이해하는 핵심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어 강좌는 계속되나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언어 수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강의를 마친 후 다음 시간에는 한글의 디지털 시대 가치에 대해 얘기하겠다고 하자 학생들의 표정에는 시작할 때와는 다르게 열정과 의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 언어 특강이 시작되던 시간은 지난주와는 다르게 다들 반짝이는 눈으로 저에게 시선이 쏠려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AI 개발 환경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AI와 메타버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는 독일 학생 토마스가 대답했습니다. 데이터의 처리 효율성과 정확성이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한글의 진가가 드러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인코딩 시스템을 보여주는 도표를 소개했습니다. 한글은 완벽한 논리 체계를 가진 문자입니다. 자음과 모음의 조합 원리가 마치 컴퓨터의 이진법처럼 명확하고 체계적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디지털 처리에 있어 큰 장점이 됩니다. AI를 전공하는 인도 학생 프리아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예를 들어볼까요? 저는 자연어 처리 시스템의 구조를 보여주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한글은 음소 단위로 완벽하게 분해되고 결합될 수 있습니다. 이는 AI가 언어를 학습하고 처리하는데 매우 효율적인 구조입니다. 이어서 저는 한글의 디지털 활용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음성 인식 시스템, 자동 번역 프로그램, 챗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글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설명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한글의 이러한 특성을 활용해 세계적 수준의 AI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중국에서 온 리밍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중국어도 오랜 역사를 가진 문자인데 한글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한자와 한글의 디지털 처리 방식을 비교하는 도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자는 각각의 문자가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 처리해야 할 데이터 양이 매우 많습니다. 반면 한글은 기본 요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어 데이터 처리가 훨씬 효율적입니다. 프랑스 학생 소피가 궁금증을 제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어떤가요? 저는 글로벌 IT 기업들의 한국어 관련 채용 정보를 보여주었습니다.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기업들이 한국어 능력을 가진 AI 엔지니어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한글의 디지털 처리 특성을 자사의 AI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메타버스 분야에서의 한글 활용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한글의 시각적 구조는 3D 공간에서도 뛰어난 가독성을 보여줍니다. 이는 메타버스 환경에서 큰 장점이 됩니다. 일본 학생 켄지가 관심을 보였습니다. 실제로 일본에서도 한글을 배우는 IT 엔지니어들이 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증가하면서 한국어 구사 능력은 중요한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한글의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연구 결과들을 공유했습니다. MIT, 스탠포드 등 세계 유수의 대학들이 한글의 디지털 시대 적합성에 주목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디지털 혁명 시대에 한글은 단순한 문자 체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세종대왕이 600년 전에 미래를 내다보고 설계한 것 같은 놀라운 일입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한글이 단순히 아름답고 과학적인 문자가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점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AI, 메타버스, 그리고 아직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미래 기술에서도 한글은 계속해서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갈 것입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의미심장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우리가 한글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언어 습득을 넘어서는 것이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기술의 핵심을 이해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학생들의 눈빛에서는 확신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글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자신들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를 마치고 각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인터뷰를 공유했습니다. 화면에는 실리콘밸리의 IT 기업에서 일하는 데이비드, 독일의 자동차 기업에서 근무하는 안나, 두바이의 무역회사에서 활약하는 아흐메드가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5년 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그때만 해도 주변에서 많이 의아해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고, 우리 회사에서만 해도 한국 기업들과의 협업 프로젝트가 30% 이상 증가했고, 한국어 가능자를 우대하는 채용 공고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독일의 안나 회사는 전기차 배터리 기술 협력을 위해 한국 기업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기술 문서를 이해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데 있어 한국어 실력이 큰 도움이 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중동에 있는 아흐메드 씨는 중동의 급속도로 확산되는 K-문화의 영향력과 젊은 세대 사이의 한국어 학습 열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생들은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한국어를 통해 얻은 성공 사례들이 인상적이었던 듯 했습니다. 이어서 저는 최신 통계 자료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 2,000개 이상의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세종학당은 85개국 234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학생 마리아나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남미 지역에서도 한국어 학습 수요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저는 남미 지역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 분야에서 한국의 혁신 모델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활발합니다. 이어서 저는 한국어의 미래 전망을 다룬 연구 보고서들을 소개했습니다. 세계 주요 연구기관들이 예측한 2030년대 글로벌 언어 영향력 순위에서 한국어가 상위권에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기술 혁신 분야에서의 영향력입니다. 저는 새로운 차트를 보여주었습니다. AI, 로봇공학, 친환경 기술 등 미래 핵심 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전망입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문화 강국을 넘어 기술 혁신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한국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를 넘어 미래 산업을 이해하고 선도하는 핵심 역량이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강의실은 이제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학생들은 더 이상 한국어를 단순한 외국어 하나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는 미래를 향한 확신과 도전 의식이 엿보였습니다. 여러분,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핵심 경쟁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많은 학생들이 한국어 수업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망설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새로운 도전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그 준비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단순한 외국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여는 열쇠입니다. 기술과 문화,
비즈니스를 잇는 다리이자 여러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강의를 시작했을 때의 의구심 어린 표정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확신과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정말로 한국어가 미래의 언어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분야에서 이루어낼 성과들이 바로 그 답이 될 것입니다. 강의가 끝난 후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어 학습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한국어를 단순한 학습 과제가 아닌 자신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 중 30%는 이미 한국 기업이나 한국과 관련된 프로젝트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성공 사례는 다시 새로운 학생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이는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필수 역량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미래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강의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시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